네, 올 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30만 가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서 30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었었죠. 뭐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서울 지역에서도 이제 개발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용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있는 현재 그 용적률과 건폐율 이거를 좀 더 상향을 해서 주거 지역의 주거 단위 어떤 그 주거 비율을 높여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물론 이제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도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지난 5월 26일 날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은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용적률보다도 조금 더 높게 어떤 용적률 건폐율들이 어떤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축을 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얼마나 더 빠르게 진행되느냐, 또 어느 지역보다도 더 그 지역의 또 상품성이 우월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투자 가치가 더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서울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이 수립 완화가 거의 20년 만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냥 지나가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획일적 규제나 평면적 계획의 한계를 깨고 실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조건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도시 개발 중심에서 도시 재생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도시 개발 용지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부와 관련된 어떤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그 지역의 주택을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현재 현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축 물량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용도에 맞게 재개발 같은 경우도 공공재개발, 공공성을 또 확보를 하고 재개발 용지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종상향이라든가 용적률 상향을 검토를 해서 주거에 관련된 주거 물량 비율을 좀 높여주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방침일로부터 시행을 한다. 행정명령이죠. 그렇게 해서 기준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구역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주택들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수립 기준은 실제로 그 전에 있었던 지구 단위 계획구 수립 기준은 폐지가 된 거고요. 새롭게 20년 만에 전면 재정비된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짜 서울 지역의 전체적으로 현재 그 주택의 건축 연도별 건축 지어진지 실제 신축되어진지 얼마나 된 주택들이 많은가 봤더니요. 현재 서울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30년 이상 된 것들, 40년까지 다 포함시켜서 30년 이상 된 것들까지 따지게 되면은 실제로 한 50% 정도가 해당됩니다. 50% 정도 된 물량들은 대부분 다 현재 30년에서 40년 정도 된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고요. 또 도심권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비율은 다 대동소이하고요. 동남권 지역이 좀 많습니다. 동남권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강남과 서초, 송파 이쪽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거의 절반 이상이 실제적으로 오래된 주택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실제적으로 이제 역세권이라든가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용적률과 또 주거 지역 용도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려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행정 동별로 봤을 때 30년 이상 주택되는 구성을 봤을 때도 붉은색 라인이 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봤을 때는 강남과 서초가 월등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는 얘기는 신축 주택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재건축 연한을 이제 40년으로 봤을 때도 그 40년을 채운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신축이 되고 재건축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공급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어느 지역에 더 방점을 두고 현재 개발을 하려고 애를 쓰는가 보게 되면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은 실제로 비율은 얼마 안 되죠. 서부권이라든가 동부권 이쪽 서쪽 또는 동쪽이라든가 북쪽 끝 이런 지역으로 이제 어디서 포진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집가 때문에라도 그럴 수 있고요. 기초 원가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된 내용대로 실제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노른자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한 경쟁률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서울시 유형별로 봤을 때 그러면 집이 없어지는 비율, 멸실되는 비율과 신축되는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보게 되면 물론 이거는
재개발과 재건축 물량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물량에 해당되는 걸 겁니다. 그렇게 재개발과 재건축이 그만큼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멸실이 됐다 해서 바로 신축이 되는 건 아니고요. 멸실된 시점부터 보통 3년에서 길게 4년에서 5년까지 이제 신축 물량이 확보가 되겠죠. 보게 되면 2017년도까지 보게 되면 아파트 비율이 2016년도에서 17년도 비율이 아파트 멸실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31%, 24.8% 전체 주택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올해 또는 내년 정도에 공급될 물량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저 물량들이 어느 지역에 포진되고 있는가는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새롭게 주택이 지어진 비율, 주택 건설 현황을 봤을 때는 2010년도부터 쭉 보시게 되면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은 보통 2010년도 정도 됐다 했다면 2006년도나 7년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멸실이 된 주택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거꾸로 3, 4년 정도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물량은 2014년도나 13년도에 이미 준비가 다 끝나서 멸시가 이제 끝난 주택이 이제 지어지면서 그만큼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당연히 3, 4년 정도가 소요된 물량들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2017년, 16년도 3, 4년 정도 잡았을 때 내년, 후년 정도에 입주될 물량들은 그만큼 또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주택 멸실 부분은 단순하게 재건축 물량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재개발, 공공재개발뿐만 아니라 현재 지역별로 봤을 때 현재 개발될 수 있는 면적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따지게 되면 어느 지역에 더 많은 물량이 확보가 되는가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 강남 지역 같은 경우 강동이라든가 강남 지역의 재건축 물량들이 내년 후년 입주한 물량들이 많습니다. 강동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현재 은평구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됐죠. 그런 것들이 현재 거의 70% 이상은 다 지정 취소가 됐지만 현재까지 진행되는 물량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재 이 물량의 어떤 통계에 잡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현재 서울 지역에는 주택 공급될 양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용적률 상향 조정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과 건폐율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준주거 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250, 300%를 일괄적으로 300%까지 올릴 거고요. 거기 일반 상업 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300에서 600%짜리를 최저 500부터 600%까지 최저 기준이 달라졌죠. 최저 기준이 300%였는데 이제 500%로 완화가 된 거고요. 근린상업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300에서 500에 현재 부여된 기준 용적률을 최소 400%대부터 시작을 해서 500%대까지. 거기에 또 중심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500에서 700%를 600%부터 700%까지 이제 완화시켜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용도 지역이 동일한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용도 지역이 달라가지고 실제적으로 용적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실제 실효성 부족한 부분이라고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 용도 상향했을 때는 준주거 지역 주거 비율을 60%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60%까지만 현재 주택을 공급을 해라라는 내용을 용도 지역 상향과 관계없이 일반 주거 지역도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거 비율이 90%까지 허용된다. 그만큼 주택 공급량을 이런 형태로 해서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신축 주택 또는 현재 새롭게 용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들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폐율 조정도 하고 있죠. 실제로 건폐율 완화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건폐율 완화에 따라 인센티브를 연계를 하고 거기에 소규모 웰시 밀집된 상가 또는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을 때는 부지 제공 비율만큼 건폐율을 완화한다. 부지,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제공된 면적만큼 건폐율을 높여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된 지역 같은 경우도 가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저층부 건폐율 완화했을 때는 고층부까지도 형태로 현재 교체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또는 역사 자산 지역이나 지역 특성 보존이 필요한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건축물 높이 제한의 상황에서 법상 건폐율 최대한 한도까지 높여주는 조건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요거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넓게 짓고 높게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당연히 호실은 늘어날 수 있죠. 주택 호실이 그만큼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기업 비율의 기준 완화, 공개 공지라든가 전면 공지 또는 지역 기여 시설, 건축 한계선 등을 기여 비율에 포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기여 비율에 포함된 내용은
공공기업 비율 중에 5% 이내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건축 한계선이라든가 전면공지, 지역 기여시설은 5%를 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나머지 시설들은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심의를 해서 연결을 하는 거고요. 일반 주거지역에 또는 상향 단계별 공공기여 비율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일반 주거지역 2종, 2종부터 3종까지 준주거지역까지 들어갔을 때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10%에서 15%, 20%, 30%까지를 공공기여 비율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건축 한계선이라든가 전면공지, 지역 기여시설 등 이런 시설들은 이 30% 안에서도 5%를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겠죠. 다른 시설을 배치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고요. 2종 같은 경우는 10%에서 거의 10에서 한 30% 정도 선까지는 공공기여 비율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공익성이 필요한 것들, 어떤 사적인 개념이 아닌 공익성이 필요한 것들은 제한을 두고 5%까지만 짓게 되면 그만큼 허용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서울 지역에 인천부터 경기 지역에 30만 가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현재 공급되겠다는 내용들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태릉이라든가 서초동이라든가 강남구라든가 이런 지역도 나와 있죠. 서부권, 동부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재개발 또는 현재 용지 확보가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용지 확보가 어려운 대신에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활용을 해서 그 지역에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조건들, 완화 조건을 만들어줘서 주택 공급량을 늘려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뭔가가 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량들은 굉장히 크게 변화가 생길 겁니다. 따라서 토지 가격부터 해서 주택 가격도 상승할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느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다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고 있는 물건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투자 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앞으로도 조금 더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